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꼼빠뇽의 가죽 가방 메신저 3세대 요거 3가지 가방을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엘레멘트 백백과 여기 위크핸더 시리즈를 리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 가방들 잘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뵙는 분들이 제가 요거 들고 가면은 바로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여기 메신저 백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영상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신저 백은 크기별로 종류가 모두 4가지인데 큰 것부터 메신저, 미디움, 니트, 나노 4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미디움과 니트 그리고 나노 3가지를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사이드로 메거나 크로스로 메고 다니는 가죽 가방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한데 앞에 커버 결합 방식도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가방들이 다 똑같은데요. 일단 커버를 열 때는 약간 아래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들면 되고요. 잠글 때는 여기 있는 락장치를 이쪽 홈에다가 밀어 넣으면 자석이 붙으면서 탈칵하고 잠깁니다. 열 때는 아래로 내리면 되고 잠글 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고요. 특히 나노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포켓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각이 살아 있어 가지고 굳이 이걸 누르지 않아도 던져버리면 알아서 딱 붙어버리기도 하네요. 직접 써보면은 이게 지퍼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가방을 열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장비를 꺼낼 때 굉장히 편리하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비를 넣을 때 한 팔로도 쉽게 닫을 수 있으니까 디자인도 좋고 매우 실용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세대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가죽 색상도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태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는 라이트 브라운이랑 위크핸더 이 가죽 색상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질 것이 바로 안감 재질의 강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천연 가죽은 겉면이 있고 안쪽 면이 있는데 이렇게 겉면은 미끌미끌하지만 안쪽 면은 좀 까끌까끌 하잖아요. 위크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방 내부 같은 경우는 다 패브릭 같은 걸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앞쪽 포켓에 안쪽을 보면은 그 안감이 드러나도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천연 가죽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문제는 사용하다 보면은 요 안쪽에 있는 면에서 가죽 가루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신저 백 이 커버 안쪽이 별도의 안감이 없고 가죽의 안쪽 면이 노출되어 그 바람에 사용하다 보면은 가죽 가루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 면에도 가죽을 덧대어서 안감도 가죽의 겉면으로 마감을 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 커버도 조금 더 두툼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앞쪽 포켓, 뒤쪽 포켓 모든 부분이 전부 안감이 덧대어져 있어 가지고 가방 전체에서 가죽의 안쪽 면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요. 가죽 끈 같은 경우도 이 안쪽은 나일론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오직 이 어깨 패드 안쪽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죽의 안감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특징이네요. 심지어 전면부 포켓 내부에 세부 포켓이 존재하는데요. 이 세부 포켓의 안쪽도 가죽의 겉면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상당히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느 부분 하나 가죽이 우는 부분 없이 매끈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디테일한 만듦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크핸드 제품들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험하게 쓰고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2개의 제품 모두 아직까지 전혀 뭐 각이 무너진다거나 지퍼가 오작동하는 문제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 있는 메신저 백도 제가 신뢰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먼저 미디움의 경우에 실제 착용하면 대략 이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니트 위크핸드보다는 약간 슬림해가지고 가방을 맸을 때 조금 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크로스로 매면 또 대략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색상도 다들 좋아하시는 블랙이라서 뭐 가장 무난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장비 꺼낼 때도 이렇게 쉽게 쏙쏙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 느낌이 오시죠? 내부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니트 위크핸드랑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방 내부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꽤 큽니다. 파티션 같은 경우도 작은 거 2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찍이로 붙이는 가죽이랑 그물로 된 파우치가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는 지퍼로 마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퍼는 없지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뭐 안에 메모리 카드 같은 거 넣을 수는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파우치랑 이 작은 파티션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폴딩이 되는 커다란 파티션 2개가 추가로 제공이 되는데 저는 보통 이거를 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깊이가 꽤나 깊어가지고 70-200 f4.0 요거 렌즈가 그냥 후드를 장착한 상태로 수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버도 굉장히 잘 닫혀요. 그렇죠? 그리고 70-200 f2.8 줌 렌즈 같은 경우는 후드를 뒤집어서 끼워 놓은 상태로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역시 커버가 잘 닫힙니다. 일단 깊이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자,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요 리틀 위크핸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카메라를 지금 2개 넣어놨는데 특히 요거
알파9 마크3에다가 세로 그립을 장착하고 2470 G마스터를 끼고 게다가 후드도 정방향으로 장착한 상태로 그냥 들어가요. 사실 이 세로 그립을 끼면은 웬만한 백팩에서도 수납이 잘 안 돼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가방은 그냥 막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방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는 메신저도 똑같아요. 메신저도 약간 뻑뻑하긴 한데 집어넣으면은 문제없이 이런 식으로 수납이 쏙 되고요. 들어갈 때 뻑뻑하지만 안쪽에서는 약간 공간이 있어요. 주둥이가 살짝 좁은 느낌. 그리고 하나 더 알파1에다가 50mm 1.4 단렌즈도 장착을 해놨는데 이것도 문제없이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 좌우 길이 폭 자체는 거의 비슷해서 위크핸더도 이거 굉장히 쓸만한데 메신저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앞뒤 폭이 좀 좁아요. 지금 안쪽에 이렇게 노트북을 수납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13인치 프로는 아주 넉넉하게 수납이 되는데 스펙상 14인치까지도 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노트북 수납하는 공간이 있긴 한데 이 안쪽에 세로 그립이 장착된 카메라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때도 약간 간섭이 있고 굉장히 뻑뻑합니다. 수납은 되는데 카메라 놓고 빼낼 때 너무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뒤 폭이 좀 좁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거는 세로 그립이 장착된 카메라였기 때문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냥 넉넉하게 수납이 되고 이때는 별 간섭 없이 맥북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뒷폭이 좁은 건 사실이고, 또 특히 이제 추가 공간이 여기 안쪽에 존재하는데 얘는 추가 공간이 이 안쪽에는 없어요. 이제 바깥쪽에 포켓이 있는데 이 포켓도 꽤 수납이 많이 되긴 해요. 보니까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은 이게 약간 그 가죽으로 돼 있고 각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물건을 집어 넣으면은 불룩하게 솟아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갈 거 웬만큼 다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통은 여기 안쪽에 이런 SSD나 이런 에어팟 같은 잡동사니 넣었는데 이것도 여기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참고로 안쪽에는 가죽으로 된 주머니가 하나 있고, 그리고 펜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여기 꽂이가 있고요. 이렇게 공간 하나, 공간 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다가는 제가 보통 이 위크엔드에는 맥북을 두고 다니니까 마우스도 같이 써야 돼가지고 마우스를 집어넣는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메모리 카드 케이스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꽤나 덩치가 큰 물건인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퍼가 닫히긴 닫히는데 다만 이렇게 막 우겨 넣으면은 앞이 살짝 좀 튀어나와서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한 면이 있다. 하지만 수납은 된다. 그리고 공간이 요거 하나밖에 없고, 위크핸드 같은 경우는 요 안쪽 공간도 있고 바깥쪽 포켓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물건을 때려 박을 때는 이게 좀 더 좋긴 합니다. 그 외에는 커버를 닫고 요 뒤쪽에 또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요 안쪽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도 꽤 깊은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다양한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두꺼운 건 못 넣을 것 같고요. 얇은 형태의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쪽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거 열면 안쪽에 공간이 또 나오는데 여기도 꽤나 깊어가지고 손바닥은 다 들어가거든요. 이쪽에는 뭐 여권이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당초 이런 식으로 세로 그립이 장착된 카메라가 이렇게 수납이 되는 백은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이 되고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 하나 놓고 이 오른쪽에 스트로브 같은 거 집어넣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망원 렌즈 같은 거 하나 넣고 다니든지 이렇게 다니는 편이에요. 투바디로 다닐 때는 하나 줌 렌즈 하나 단 렌즈, 아니면은 줌 렌즈 하나 들고 다닐 때는 오른쪽에 추가 렌즈 혹은 이렇게 스트로브를 넣어서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꽉꽉 채우면은 장기간 들고 다닐 때 어깨가 좀 아픈 적이 있더라고요. 넓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꽉꽉 채우면은 이제 약간 휴대하실 때 어깨가 아플 수 있다는 것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큰 사이즈 메신저를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아마 그게 위크핸더랑 동급 제품이고요. 요게 미디움이랑 니클 위크핸더가 이제 동급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메신저가 조금 더 슬림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크핸더도 가방이 예쁘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상자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메신저는 조금 더 가방 같은 느낌이 들고 언뜻 봐서는 이게 카메라 가방이라는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꽤 큰 장비를 문제없이 수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메신저 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장비를 놓고 빼낼 때 이게 지퍼가 아니라 원스톱으로 열리고 닫히니까 촬영할 때 있어가지고 훨씬 더 편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특히 촬영 마치고 카메라 집어넣을 때 동작이 매우 간결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아무래도 물건을 수납하는 능력 자체는 위크핸더보다는 조금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딜레마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소에 맥북
같은 것도 함께 자주 들고 다닌다 싶으면 저는 차라리 니틀 위크핸드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카메라만 들고 다닌다 하면은 이 메신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틀 메신저인데요. 실제로 착용하면 대략 이런 느낌이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사이즈가 딱 요 사이즈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크로스로 매면 딱 요 정도 느낌인데 이게 뭐랄까 디자인이랑 크기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색상은 지금 보시는 게 다크 브라운인데 이게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에서 장비를 꺼낼 때는 대략 요 정도 느낌으로써 꺼내서 촬영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느낌 오시죠? 자, 리틀도 안에 수납 공간을 보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넓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좁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당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가죽으로 된 파우치가 리틀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지퍼는 없고 그냥 이렇게 손을 넣어서 넣고 빼는 건데 이게 좀 짱짱한 편이라서 특별히 안에 있는 물건들이 쏟아진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를 쓰면은 이 파티션이 조금 더 힘을 받아 가지고 약간 딱딱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파티션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좀 물렁거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랑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이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운데가 폴딩이 되는 커다란 파티션이 하나 제공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 두 개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솔직히 카메라 집어넣기가 다소 좀 애매해지거든요. 공간이 안 나와서. 그래서 하나만 제공되는 게 이해는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요거 깊이를 보자면은 아까 이제 미디움하고 다르게 이 70-200G 렌즈 요거 f4짜리 렌즈가 들어가면은 이제 후드를 장착을 한 상태로는 안 되고요. 요걸 넣고 싶으면은 후드를 뒤집어서 장착을 하면은 그때는 쏙 하고 넉넉하게 수납이 되고요. 이 커버도 잘 닫혀요. 다만 이제 70-200 G마스터 2 요거 f2.8짜리 백통은 안 들어갑니다. 후드를 뒤집어 놔도 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커버가 닫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높이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가죽 가방은 사이즈가 많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다른 이런 35mm 1.4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후드 장착한 상태로 넉넉하게 수납이 되니까 일반적인 단렌즈는 걱정이 없습니다. 좀 줌렌즈 큰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니틀이고 뭔가 이 공간이 잘 안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안에 공간이 넓어가지고 요거 알파 9 마크 3 세로 그립 장착한 상태로 그냥 쓱 하고 들어갑니다. 야, 이거 세로 그립 장착한 상태로 수납 가능한 가방 찾기 쉽지 않은데 꼼빠뇽 가방들은 그냥 다 들어가네요. 대단하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470 G마스터 2 같은 커다란 표준 줌렌즈를 장착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파티션을 쓸 수가 없고 그냥 요거 하나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줌렌즈를 썼을 때는 약간 제약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티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좀 여러 개 넣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내부 공간을 이제 반반씩 갈라가지고 파티션을 구성을 하면요. 이렇게 ZF에다가 40mm 렌즈 장착하고 앞에 후드까지 낀 상태로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넣었다 뺐다 하기 상당히 편하겠죠. 약간 들어갈 때 좀 뻑뻑한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서는 괜찮아요. 이것도 약간 주둥이 부분이 좀 작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꺼내는 순간 살짝 뻑뻑하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쪽 공간에는 이제 별도로 렌즈를 수납을 해도 되지만은 이거 소니 알파 6700 크롭바디 같은 것도 렌즈 마운트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죠?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렌즈가 조금 더 튀어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이런 식으로는 수납이 힘들고요. 이걸 이제 돌려서 후드를 역으로 체결한 다음에 렌즈 캡 같은 거 씌워서 들어가면은 약간 뻑뻑하긴 한데 이 렌즈 경통 앞부분에 좀 충격이 이게 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수납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작은 카메라는 이제 두 개 수납하는 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은 이 ZF 같은 거 하나 넣고 이쪽에다가 추가적으로 렌즈를 수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공간을 잡아서 한쪽 공간을 크게 한쪽은 작게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배분하면은 알파1에다가 50mm 1.4 요거 단렌즈 장착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수납이 쏙 돼요. 특히나 이제 후드가 앞에 장착이 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왜냐면은 이게 안 들어가면은 솔직히 후드를 돌려서 뒤집었다가 사용할 땐 빼서 또 다시 정방향으로 끼우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그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엔 가방을 안 쓰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후드가 정방향인 상태로 들어가냐 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분을 하면은 후드가 정방향으로 체결된 상태로 들어가고, 또 그립부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꺼낼 때도 편해요. 게다가 이쪽 공간이 좀 좁아 보이지만 이게 가죽 가방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가지고, 이런 35mm G마스터 렌즈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약간 뻑뻑할 것 같긴 한데 공간이 남아요.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완전 뻑뻑해 가지고 막 마찰이 생길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충분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다만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뻑뻑함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스트로브도 수납이 되는데, 이게 60RM2로 스트로브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이게 파우치 상태로는 잘 안 들어가고 안에 내용물만 따로 넣어야 되는데, 내용물만 따로 넣으면은 이렇게 쑥 하고 잘 들어가죠. 다만 이게 약간 그 살짝 이 밖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살짝 숙여줘야 이 높이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커버가 이렇게 딱 다물어집니다. 괜찮죠? 네. 여는 것도 편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이 노트북까지는 아니고 아이패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뒤쪽에 있는데요. 대략 11인치 정도 되는 아이패드를 수납할 수 있다고 하고, 아주 작은 노트북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들은 맥북 포함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이 이 앞에 주머니도 있는데, 여기 앞에 주머니는 지퍼로 여는 스타일이고요. 약간 지퍼가 좀 뻑뻑합니다. 처음에는 몇 주 사용했는데 아직도 뻑뻑하지만은 경험상 이거 한 몇 달 쓰다 보면은 조금 부드러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주머니가 하나 더 있고, 여기 안에 이제 펜꽂이도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요런 안에 안감도 다 가죽이 겉대 있어 가지고 가죽 그 가루가 떨어지는 일도 없고 마감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그 배터리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차키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뭐 카드 지갑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 넣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이거 지퍼 열면은 안에 살짝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미디움처럼 완전 깊지는 않고요. 손바닥에 다 안 들어가서 여기야말로 진짜 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작은 카드 지갑 이런 것들만 수납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두꺼운 물체는 안 들어가고, 또 얇아도 좀 큰 서류 같은 거는 무리입니다. 뭐 SSD 같은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요것도 지퍼를 열면은 안에 공간이 나와요. 여기도 공간이 꽤 넓은 편이라서 여기는 예를 들어 뭐 이티켓 같은 거 인쇄해 온 거 좀 3분의 1로 접어서 수납하는 거 가능해 보이고, 두꺼운 물체는 안 되겠지만은 얇은 형태를 지닌 이런 손바닥 정도의 물건들을 안에다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려 이쪽이 그 몸에 닿는 쪽이니까 이 바깥쪽은 바깥에 그 노출이 되고, 여기 안에는 몸에 닿는 쪽이니까 이쪽에 지갑 같은 걸 넣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메신저 제품 중에서 이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 같아요. 이제 들고 다닐 때 부담도 적은데, 막상 내부에는 세로 그립을 장착한 카메라까지 수납이 되니까 수납 능력도 뛰어난 알짜배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백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쪽 어깨에 장착을 해야 돼서 한쪽 어깨에만 주는 무게 부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유리 어깨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간에 그런 측면에서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나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편하게 놓고 싶다, 혹은 뭐 랩탑이나 맥북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요거랑은 조금 맞진 않겠네요. 마지막은 나노 메신저인데, 이 제품도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매면은 이런 느낌이고, 다른 가방들과 비교해서는 각이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컬러도 보시는 게 라이트 브라운인데, 개인적으로는 꼼빠뇽의 라이트 브라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은근히 아무 옷이나 입어도 코디가 잘 어울리고 꽤 괜찮습니다. 아무튼 장비 꺼낼 때는 대략 이 정도 느낌인데, 물론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은 블랙이나 다크 브라운을 더 선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때문에 여성분들이 메고 다녀도 부담이 전혀 없고요. 이거 꽤 어울릴 것 같아요. 일반 핸드백에 카메라 넣긴 그렇고, 그런데 또 카메라 가방처럼 너무 큰 건 싫으시는 분들한테는 딱 이게 작고 귀엽고 이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안에 내부의 수납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크진 않죠? 깊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 소니의 50mm 1.4 단렌즈인데, 이런 거 집어 넣으면은 들어갈 것 보이지만 살짝 오버돼 가지고요, 이게 커버가 잘 덮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렌즈 넣으실 때는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후드를 돌려서 역으로 체결을 하신 다음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럼 아주 넉넉하게 수납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작은 가방 쓸 때는 후드를 낀 상태로 수납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하죠. 그리고 파티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미니 파티션 똑같은 종류로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만은 저는 보통 요거 하나는 안 쓰고요. 요거 하나만 장착을 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놔야 이거 소니 6700인데 이런 카메라를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 어떻게 수납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립부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집어 넣어야 넣고 뺄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사용할 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고 다니는 편이고요. 요 왼쪽에 이제 짜투리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다가는 이런 자동차 키 같은 거를 주머니에 넣기 싫은 거 잡동사니를 넣고 다닙니다. 저는 이 가방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주로 요즘에 ZF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Z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이크로 클러치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클러치를 쓰면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클러치를 쓰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랩을 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스트랩이 없으니까 카메라를 쓰지 않을 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러치를 쓰고 싶은데 이 스트랩을 못 쓰니까 이거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딱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거를 넣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립부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완전히 세워서는 오버되기 때문에 살짝 기울어지는 상태로 이게 지금 40mm 스페셜 에디션 렌즈인데 그 장착한 상태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상태로 가면은 그때는 약간 뻑뻑하긴 하지만 커버가 닫히고요. 또 꺼낼 때는 약간 뻑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이게 커버가 닫힐 때 약간 뻑뻑하게 닫히기 때문에 이거를 꺼낼 때도 살짝 뻑뻑한 감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싫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렌즈가 위를 보게 카메라를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또 이제 커버가 굉장히 편하게 닫힙니다. 그렇죠? 열릴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기타 수납 공간은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먼저 이 전면부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핸드폰 같은 거는 잘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 SSD까지는 수납이 되고 혹은 이런 툴 같은 거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수납이 되고 혹은 플레이트 같은 것도 수납이 됩니다만은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는 없고 이렇게 작고 얇은 짐들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이 지퍼를 열면은 여기도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두꺼운 물건들은 잘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는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보다 두꺼운 건 좀 안 될 것 같고 저는 보통 요쪽이 이제 몸 쪽에 닿는 부분이니까 제가 평소 들고 다니는 그 픽지 카드 지갑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핸드폰 뒤에 싹 붙어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약간 두툼해가지고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바지 주머니에 넣고 요거를 여기다가 싹 이렇게 밀어 넣어서 갖고 다니고 돈 쓸 때만 꺼내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커다란 카메라를 수납하기는 조금 무리고요. 최대 수납 능력이 이런 ZF까지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라이카 M이라든지 혹은 요새 아주 핫한 후지 X100, 6 같은 일체형 카메라들과도 궁합이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이런 레트로 필름 카메라들과도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충 크기를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무튼 제가 꼼빠뇽 가방을 장기간 오랫동안 여러 개를 쓰면서 느낀 점이 바로 완성도 높은 박음질이랑 부자재의 내구성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카메라 가방이다 그러면은 장비 보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각이 무너지지 않는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잘 버티지만은 더 중요한 게 바로 박음질이랑 부자재 같거든요. 일단은 박음질은 굉장히 튼튼하고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전혀 뭐 터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퍼나 끈 연결고리 같은 이런 부자재들도 함부로 쓰더라도 이 사용감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방 오래 쓰다가 제일 먼저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뭐 고리라든지 뭐 지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꼼빠뇽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고가의 부품들을 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제품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는가?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가죽 가방 자체가 삼각대를 수납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있죠. 위크핸드 시리즈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작은 소형 삼각대를 내부에 수납 자체는 가능한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사용 중인 메신저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게 요 미디움 사이즈인데 미디움 사이즈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이 꼼빠뇽 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죽 가방 자체가 삼각대 수납이랑은 조금 상극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장비를 보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매우 두꺼운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인데
꼼빠뇽 가죽은 정말 질감도 좋고 튼튼하게 느껴지거든요. 일전에 이거 가죽 관리하는 크림도 함께 제공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몇 년 썼는데 아직도 뭐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 크림 사용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두껍다는 느낌도 들어요. 게다가 3세대는 모두 이제 안감이 덧대어져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카메라 가방이다 보니까 장비 보호도 해야 하고 그 각이 무너지면 안 돼서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진짜 가죽 가방이랑 비교해서는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천으로 만들어진 카메라 가방들과 비교하면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천 가방보다는 가죽 가방이 조금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튼튼하면 무겁고 가볍게 만들면 튼튼하지 못하고요.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마다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가는 지점이 다른데, 꼼빠뇽은 약간 단단한 축에 속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메신저 백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방 독일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디자이너분은 한국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랑도 인연이 있는 가방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믿고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공홈에서 직구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국내에 이제 이미 수입돼 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구입하실 때는 버전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3세대인지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